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환갑을 갓 넘긴 미자 씨입니다. 미자 씨는 평생을 자녀 둘을 키우며 가정을 굳건히 지켜온 분이십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오셨죠.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자식들 학비 대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으니 어찌 보면 미자 씨의 삶 자체가 한편의 감동적인 자서전과 다름없었습니다. 막내 아들마저 출가하고 난 뒤 미자 씨에게는 드디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담한 아파트에서 손주들과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주기적으로 찾아와 용돈을 드리거나 필요한 것을 챙겨드렸기에 미자 씨는 이제 내 인생의 황금기가 왔구나 생각하며 내심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 씨의 오랜 친구이자 학창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숙자 씨가 투자 모임을 소개했습니다. 숙자 씨는 몇 달 전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매일 새로운 명품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미자 씨에게는 요즘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은퇴 후에도 억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친구인 미자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라며 귀띔을 했습니다. 숙자 씨의 말인즉슨 해외 유망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수익률이었죠. 처음 미자 씨는 나는 그런 큰돈 놀이는 잘 모른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큰돈이 생긴다니 불안함이 앞섰던 것이죠. 하지만 숙자 씨는 요즘 세상에 은행 이자 가지고는 생활비도 안 나온다며 이렇게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인데 미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재촉했습니다. 심지어 숙자 씨는 자신이 먼저 투자하여 이미 약정 수익의 일부를 받았다는 내역까지 보여주며 미자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의지했던 친구의 확신에 찬 눈빛은 미자 씨의 단단했던 마음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혹시 나만 너무 움츠려 살았던 건가?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데 이 돈으로 뭔가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숙자 씨의 손에 이끌려 설명회 장소를 방문했을 때 미자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번듯한 오피스텔 회의실에는 미자 씨 또래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반짝이는 눈으로 연단 위 강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능숙한 언변으로 해외의 첨단 바이오 기술과 세계 경제 흐름을 꿰뚫는 듯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난해한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을 바꿀 것이며 그 이익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투자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고 그들의 흥분된 표정은 미자 씨의 의심을 더욱 옅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투자 원금 손실을 걱정하는 미자 씨에게 안정보장 시스템을 통해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미자 씨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결국 미자 씨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보루와 같았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으로 모아둔 노후자금 대부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반대할까봐, 그리고 성공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약속된 수익금이 정확히 미자 씨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자 씨는 그 돈으로 난생 처음 백화점에서 옷도 사입고 친구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삶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숙자 씨와 미자 씨는 서로를 성공 동지라 부르며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6번째 입금일이 되었을 때 통장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연휴라서 늦어지나? 혹은 시스템 오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미자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투자 모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지금은 해외 출장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 시스템 점검 중이다.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숙자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숙자 씨 또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나도 똑같이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투자 설명회가 열렸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많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자 씨의 손에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투자 계약서만이 쥐어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미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황금빛 노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강인하고 현명하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이토록 허무하게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은 돈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 돈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다 알면서. 준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비난은 칼날이 되어 미자 씨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딸 수진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의 눈물은 미자 씨에게 더 큰 죄책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녀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이전에 따뜻하고 화목했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식탁에는 냉랭한 침묵만 흘렀고 오가는 말 속에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깊은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자 씨는 자식들에게 너희들 힘들게 할까봐 그랬지, 잘 되려고 그랬지라고 울먹였지만 이미 차가워진 아들의 시선과 절망에 빠진 딸의 얼굴은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망연자실한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고 살아갈 이유마저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남은 문제들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미자 씨는 겨우 몸을 추슬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식들도 분노는 컸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었기에 함께 사기 사건 전담 변호사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고 범인들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죠.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지지부진했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선 이게 다 엄마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엄마는 어쩌면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냐는 비난이 오고 갔고 미자 씨는 그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미자 씨는 문득 잊고 지내던 남편의 유품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 돈이 없다고 가족이 불행했던 건 아니었지. 미자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라는 것을요. 이대로 무너져서 가장 소중한 이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미자 씨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허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를 용서해주고 다시 함께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해주지 않겠니? 엄마는 너희를 잃고 싶지 않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미자 씨의 진심 어린 사죄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고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도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엄마가 괜찮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아들 준호의 말에 미자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자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힘들었지만 노동의 땀방울이 주는 정직함과 성취감은 지난날의 허무함을 조금씩 지워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전처럼 돈을 바라는 대신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하는 어머니를 데리러 오고 힘들 때는 어깨를 주물러주며 격려했습니다. 돈을 잃었을지언정 가족은 서로를 다시 얻었습니다. 더 단단한 유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